며칠 전이었던 2023년 5월 23일 유럽 언론은 뜨겁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 수색을 재개하겠다. 16년 전 포르투갈의 한 고급 휴양지에서 실종되며 영국 등 수많은 유럽 사회에 충격을 빠뜨렸던 한 미제 실종 사건. 그런데 포르투갈 사법경찰이 성명 발표를 냈습니다. 독일 사법당국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요청에 따라 수색 작업을 실시하겠다. 그 장소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포르투갈 알가르브 지방의 프라이아 다 루지에서 약 50km 떨어진 바로 아라데 댐 저수지 일대였습니다. 수많은 경찰이 총출동해 첨단 장비를 동원, 약 3일간의 수색 작업을 시작했죠. 저도 이 사건에 대해 3년 전 2020년 13년 만에 한 용의자가 확인됐다라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용의자는 수많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이름 크리스찬 B였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독일은 이 아이의 실종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떠한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3년 현재 그 증거를 찾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 비공개 수색에서 무언가 증거 자료들을 찾아 경찰로 넘기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어쩌면 올해 이 미제 사건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오컬트 스토리, 영국 최대 미제 실종 사건 매들린 맥켄 실종 사건의 증거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매들린 맥켄 실종 사건. 많은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서 찾아달라는 호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 영국 내에선 실종 사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나가는 모든 방송마다 매들린의 사진을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종됐던 포르투갈에서 일을 잠깐 했었던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도 아이를 찾는 데 쓰라며 엄청난 거액의 기부금까지 냈지요. 그리고 당시 교황 베네딕토 16세 또한 매들린의 부모를 직접 만나고 무사귀환을 위한 특별 기도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꼭 찾아달라고 요청했던 실종 사건. 하지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6년이죠.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제보가 독일에 도착합니다. 맥켄은 이미 숨졌으며 이곳에 유기되었다. 굉장히 오래된 실종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루머들도 있었죠. 사건 혹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 그때 실종 16년이 지나 2023년 2월 폴란드의 줄리아 포스티나라는 21세 여성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매들린이다. 어린 시절 기억이 잘 없는데 내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가족들과의 휴가였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매들린과 똑같은 안구 질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약간 다르겠지만 DNA를 좀 검사로 받고 싶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그녀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들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해서 관심을 끈 게 아닐까라는 두 가지의 의견이었죠. 어디선가는 아이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어디선가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 16년이 넘게 한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 제리, 아내 케이트. 이들은 영국에서 굉장히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묵묵히 열심히 살다가 남편 제리는 심장 전문의가 됐고 아내 케이트는 의사가 되어 영국 레스터 지역에 함께 거주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오랜 시도 끝에
바로 시험관 아이로 첫째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실종자 매들린입니다. 굉장히 귀한 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시험관을 통해 얻었던 아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쌍둥이 동생까지 낳으며 이들은 말 그대로 행복한 5명의 가족이었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가족. 2007년 4월경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서 포르투갈 알가르브에 있는 마크 워너가 소유하고 있던 프라이아 다 루즈 리조트로 여행을 떠납니다. 굉장히 고급 리조트였죠. 이 리조트가 뭔가 유명하고 부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투숙객들끼리도 굉장히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고급 리조트이기에 당연히 아이를 봐주는 시설도 함께 존재했지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를 따로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묵었던 아파트먼트 5A 그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이 밥을 먹었던 타파스 레스토랑이 매우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잠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20-30분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숙소에 들어가서 아이만 확인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아니란 대처였을까요? 사실 휴가를 떠나서 지인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모든 지인들도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아름다운 휴가를 보낸 지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던 5월 3일. 그 목요일에도 똑같이 아이들 방에 재우고 둔 상태로 타파스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 이들은 함께 저녁 8시 반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했던 대로 9시가 조금 지난 시점 남편 제리가 직접 숙소에 가서 아이들을 확인했죠. 아이들은 분명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25분쯤 엄마 케이트가 아이들을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자 함께 놀러왔던 사람 중 한 명이 자기가 가서 대신 보고 오겠다라며 그 숙소를 향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는 아이를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있는 게 들리길래 그냥 괜찮겠구나, 잘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의 방문 3번째는 밤 10시였습니다. 30분 텀이었죠. 아내 케이트 맥켄이 직접 숙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분명 다 있었던 그 장소에 단 한 명의 아이만이 없었습니다. 바로 첫째 큰딸 매들린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케이트는 바로 레스토랑으로 뛰어와 지금 매들린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리조트 내부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 키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침실 창문의 자물쇠가 누군가가 절단한 흔적, 뜯긴 흔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외부로 자물쇠를 뚫고 들어와 아이를 납치해서 갔다라는 증거가 됐지요. 아이가 실종됐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중간에선 제대로 본 게 아니기 때문이었죠.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당연히 고급 리조트이기에 직원들과 함께 있었던 투숙객들 또한 모두 매들린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직원들은 경찰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리부가 직접 가서 경찰을 불러달라는 요청에 의해 그 다음에 경찰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 경찰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치라면 강력 사건이었죠. 근데 GNR이라고 부르는 포르투갈의 마을 순찰대가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상태만 살펴보고 그냥 뭐가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결국 포르투갈의 FBI라고 불리는 형사경찰 쪽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아이가 사라진 지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죠.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아이가 사라진 그 현장은 아무런 보존이 안 됐습니다. 아이를 찾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리조트의 직원들부터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수많은 투숙객들, 그리고 GNR까지 현장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증거 보존은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 투숙객과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상황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9시 15분쯤에 아이들을 확인하러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맥켄 가족이 머물렀던 숙소 옆쪽의 모퉁이에서 길을 건너는 남자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맨발 상태의 아이를 안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죠. 만약 그 내용이 맞다면 이건 납치 유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리조트에 있었던 한 투숙객은 잠옷을 입은 여자애를 안고 가는 남자를 봤다라는 진술까지 공통 진술이 나오게 되었죠. 정황상 분명 이건 납치에 가까웠습니다. 리조트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투숙객은 없었고 그런 잠옷을 입고 밖에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분명 외부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언론의 이슈를 엄청나게 탑니다. 영국에 살던 의사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 고급 리조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고급 리조트에서 아이가 한 명 사라졌다. 실종 24시간이 되될 때까지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자 결국 이들 부부는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언론이 보기엔 분명 골든타임을 놓치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포르투갈 경찰은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사라진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예를 들면 영국인들 혹은 러시아인들, 무언가 이상해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식 용의선상에 올려버립니다. 범인을 찾았다, 찾은 것 같다,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그 누구도 범인은 아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계속 흘러만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영국 국민과 여론들은 포르투갈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가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자충수까지 두게 됩니다. 이들의 결론은 우리들 수사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가세지자 영국 경찰이 함께 공조를 하는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이 또한 서로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며 계속 수사는 진전체제가 아니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언론에 나와 세계 각지의 언론에서 아이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내 케이트에 대해서 말이죠. 유괴범에게 아이만 돌려달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무언가 울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케이트가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케이트 입장에선 아이를 돌려달라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한 것 뿐인데 결국 이에 대한 역효과는 이들 부부에게 오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난 많은 사람들도 케이트 부부가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수색견이 냄새를 맡다가 이들 부부와 관련돼서 멈칫하고 더 자세히 맡았다라는 내용들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잘못된 내용으로 이미 외신에는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들 부부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죠. 결국 사건 해결을 자신하고 있던 포르투갈 경찰, 사건 발생이 1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던 2008년 7월 포르투갈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죠. 포르투갈은 사건을 멈췄지만 이들 부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죠.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설 탐정부터 많은 사람들까지 찾아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 행방은 영원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저희도 그때 당시 촬영을 했던 이 방송. 2020년 6월 3일 용의자를 조사하던 도중 한 사람을 확인했다. 2020년 기준 43세 독일 남성, 이름 크리스찬 B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아이가 실종됐던 지역에 굉장히 자주 나타났고 캠핑 밴 같은 거에서 며칠씩 묵으며 자유롭게 지역을 다녔다는 점, 또
매들린이 실종됐던 바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실종된 당일 오후 7시 32분에서 8시 2분 사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받았던 사실, 기지국 확인 결과도 정확히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현재 다른 성범죄로 이미 수감 중인 남성이었습니다. 2005년 포르투갈에서 71세 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들어가 있고, 현재는 또 다른 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크리스티안 브리퀴너, 크리스티안 B였습니다.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가 타고 다니던 그 밴이 매들린 실종 당일날 그 리조트에 주차되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서도 있었죠. 또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짧은 금발, 키는 약 180 정도의 날씬한 체격, 이 또한 모두 일치했습니다. 또 하나, 매들린이 실종된 다음 날인 2007년 5월 4일 크리스티안 B는 자신 명의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사실까지 확인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간 크리스티안 B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 그냥 유력 용의자로만 남아있었죠. 독일 당국은 그가 분명 범인이 맞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판대에 세우기 위해선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정황상 그랬다,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범죄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노력, 그리고 얼마 전 엄청난 제보를 독일 경찰이 받게 됩니다. 독일청은 크리스티안 B의 전 한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곳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말을 하길 당시에 크리스티안 B가 이 장소를 이런 단어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리틀 파라다이스, 한국말로는 작은 낙원이라는 공간이었죠. 앞서 수색을 했던 바로 그 때문에 굉장히 자주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 말이죠. 그리고 독일 경찰은 이를 토대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는데, 사건 발생 무렵 크리스티안 B가 바로 그 작은 낙원 리틀 파라다이스에 있는 사진까지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분명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해서 분명 이 장소에 아이의 시신을 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독일은 판단합니다. 바로 포르투갈에 공조 요청을 하지요. 그곳을 수색해야만 한다. 그리고 포르투갈 경찰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드너블 공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댐 인근 지역 하나씩 수색에 들어갑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은 첨단 장비를 배치해 하나씩 시작을 하죠. 가뭄으로 인해 평소보다 수위가 낮았던 이 저수지를 무려 3일간 수색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뚫렸습니다. 이 구멍들, 바로 토양 샘플 추출 및 땅 레이더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수색을 시작한 지 약 둘째 날부터 그곳의 경찰들의 움직임이 무언가 분주해 보였습니다. 언론은 놓치지 않았지요. 한 특정 지역을 매우 자세히 살피기 시작한 모든 경찰들, 그리고 갈색의 커다란 한 가방을 옮기는 걸 포착합니다. 이 안에 무언가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분명 이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나올 때 독일청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색을 하고 나서 만약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성명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단서가 나왔으니 지금 현재까지도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직접적인 증거들을 찾아낸 거라면 정밀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크리스티안 B와 사라진 매들렌 사이의 연결고리, 그 흔적을 찾는 정밀 감정이죠. 길어진다면 몇 달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장소는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 이미 한번 수색이 된 장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 포르투갈 경찰 쪽은 굉장히 자충수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엄한 사람들을 잡는다던가 혹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건 자국민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보여줬던 건데요. 2008년, 바로 약 15년 전 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름 마르코스 아라가오 코레리아. 그는 2007년 살았던 그 리조트에서 불과 45분 거리에 현재 2023년 수색하고 있는 그 댐을 직접 수색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지역 변호사로서 살았던 이 분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이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좀 안 좋은 쪽, 어두운 언더월드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보는 메디가 흐린 물이 있는 황량한 호수에 있다라는 제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변호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곳 중에 물이 있고 황량한 호수 같은 지역이 어디고 범죄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바로 이 장소가 분명 메디가 빠진 장소일 거다, 메디를 유기한 장소일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포르투갈 경찰에 당시에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헌데 포르투갈 경찰에선 단칼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결국 그는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잠수부들을 직접 고용, 이곳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15년 전 이곳에 아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 포르투갈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민간 잠수대를 투입을 해 증거를 찾은 뒤 직접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사비를 들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약 17피트 정도 되는 길이의 줄, 그 줄 끝엔 돌이 묶여 있었습니다. 또 테이프 조각들도 확인이 됐고 의류 같은 옷들, 양말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되죠. 분명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던 것이죠. 결국 포르투갈 경찰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 변호사,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15년이 지난 2023년 그 장소를 똑같이 다시 수색하는 상황,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낸 상황이었죠. 정말 이젠 그 근거를 찾아 아이의 원혼이 잡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요? 2023년 올해 차의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었던 매들린 맥킨 사건은 어쩌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들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 근거 총 5가지로 정리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리스티안 B는 바로 그 저수지 댐 주변에서 야영을 하고 잠을 잤으며 늘 자신의 밴을 가지고 움직였고 작은 낙원이라 부르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 또 사건 발생 전후 그 지점에서 있었던 사진까지 포착된 점. 두 번째, 크리스티안이 실제로 살았던 집과 이 저수지도 굉장히 가까웠다는 점. 세 번째, 이 지역에서 실종 이틀 때 한 트럭 운전 기사가 경찰에 목격 신고를 한 기록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장소에 마들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근거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한 포르투갈 변호사가 잠수부를 고용해 어떤 정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분명 성범죄가 목적이었고 48시간 이내 살해되어 던져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목격담과 내용들은 일치하게 되지만 당시 경찰이 제보를 무시해버렸죠. 근거 다섯 번째, 당시에 분명 어떤 물건들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첫 번째 수색 다음이었던 2차 수색에선 작은 뼈가 담긴 가방 2개가 나왔는데 당시 포르투갈 경찰은 이거 사람뼈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크리스티안 B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범죄 전력 또한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만약 이번에 발견된 거라면 이제 그는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무려 16년이 걸린 것이죠. 저희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던 이 사건, 끝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